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 would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기사,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우리 부동산 기사 하나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주비 지원 불가, 이주비 앞둔 조합 날벼락,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태까지는 뭘 줬었냐면, 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도정법에 따라서 할 때 이주비를 갖다가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줬어. 이주비, 이주 지원비, 뭐 이런 명목으로 돈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언제부터 못하게 하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이주비나 이사비 제한,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이 법으로 금지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라든지 이주비를 지원해 줬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선정 취소나 입찰 참가 제한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할 때 이사 갈 때 내 땅은 이제 그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잖아. 재건축하면 재개발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살 집이 없잖아. 이주비를 줬다고. 근데 그거를 이주비를 줄 때 실질적으로 누가 조합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 막겠다는 거야. 그거 왜 막냐? 왜 막냐 하면은 이 시공사 선정 때 난리예요. 만약에 반포 옛날에 난리도 났었지.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끼리 붙은 거야. 시공사 수주 선정. 여기에다가 지금 몇십억짜리 집을 짓는데 평당 공사 비용 단가가 1,000만 원이야. 그럼 그 대단지 막 4,000세대, 5,000세대 지면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뭐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니까 서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요. 입찰하기 위해서. 입찰이 과열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뒷돈으로 주는 거지. 내가 실제로 음성적으로 못 주니까 이사비 제한하겠다. 지원하겠다. 이주비 지원하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선거보다 만만치 않게 치열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되고, 근데 결국 그 돈은 누구한테 전가됐느냐? 결국 조합원들한테 전가되고 일반 분양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일반 분양분 받는 사람들이 그 돈만큼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도 따라 오르고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한하는 거예요. 6월 10일 날 일부 개정된 건데요. 그래서 법제화가 됐다는 거고, 개정안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으로 공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재산상 이익,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제공을,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까지 제공하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던 건데, 이거 전부 다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건설사들이 이제 여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금지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령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고시로 있었거든요. 국토부 고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가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위임이 있지 않은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 법으로서 이거를 갖다 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지금 통상 그 이주비 대출 한도가 원래 담보 인정 비율이 있어요. LTV라고. 그러니까 그 내 재산,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 담보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이 40% 이하였는데, 이거를 그 시공사에서 일부 우회로를 찾아서 막 100%까지 지원해주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다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비사업 현장에서 굉장히 뭐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하나는 이런 대출 규제로 그 조합원들이 이사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사들이 이주를 원활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돈마저도 없어지면 재건축 사업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잘했다. 왜냐하면 자꾸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집값 상승분으로 다 이어지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나중에 그 아까 얘기한 공정한 경쟁,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되겠냐. 이건 너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는 여기까지 읽어드리는데 법령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법령이 도시정비법이 요 내용이에요. 2022년 12월 11일 날 시행 예정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189941호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132조에서 이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및 계약 체결 제한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132조의 3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 내용이 금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2조에 보면 132조 2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에 따른 그 재건축 분담금의 대납 등 그 이런 행위 못하게 하겠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건데 법령으로도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명목에 상관없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시공과 관련 없는데 왜 자꾸 니들이 가서 그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예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거 앞으로 그 연말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이주비주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뭐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을 겁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기 전에 대책도 마련하시고 또 그 사실 이제 이사 가려면 돈 없으신 조합원들은 또 걱정이 많으시겠죠. 네, 오늘은 기사 저랑 함께 보는 기사는 여기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